미 증시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질주하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조정세를 이어갑니다. 한미 간의 디커플링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지속되며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1, 2상에서 성공적 결과를 내며 국산 코로나19 백신 탄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른바 NFT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NFT가 무엇이고 투자 시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공식화에도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심리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이뤄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부터 3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자산 매입 축소의 규모와 시행 시기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안정적 고용 지표와 IT주들의 호실적이 발표되자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에도 약세로 마감했고 국내 중심 업종인 반도체의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치가 각각 3.94%, 10.75% 하락하며 한미 증시 간 차이가 벌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0.05% 하락한 2,969.27포인트, 코스닥은 0.91% 상승한 1,001.3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매수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소식에 윤석열, 홍준표 관련주로 거론된 덕성, 서현, 경남스틸 등의 주가가 변동폭을 키우며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윤석열 관련주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홍준표 관련주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선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도입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카카오게임즈, 개인빌 등의 주가가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업종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당분간 코스피는 3,000포인트 중심의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아파트의 청약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처음으로 100%를 기록한 건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가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청약 수요가 몰리며 초기 분양률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초기 분양률이 10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분양률이 100%라는 말은 분양 개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모든 분양 가구가 분양해서 계약까지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 한두 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미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집값 하락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뜨거운 청약 열기만큼 아파트 분양 초기에 계약까지 끝난다는 사실이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DSR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 청약 수요가 오히려 더 몰리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수도권은 대다수가 규제 지역이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정당 계약이라고 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은 단지라도 정당 계약률이 100%에 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있는 서부권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낮은 100.7포인트를 기록하며 8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서부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99.8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또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산 백신 1호 탄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1, 2상에서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대 구로병원 등 14개 임상기관에서 성인 327명의 백신과 다국적 제약사의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결과 99% 이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결과를 국내외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임상 3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이 예고됐습니다. 수차례 깎아온 수수료를 또 내린다니 카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올해 실적이 좋다 보니 여론 역풍을 맞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달 추가로 인하될 것이 유력합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또 내려가면 수익성 악화가 뻔한데 이번엔 카드사들도 뚜렷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 옹색한 탓입니다. 신한 등 5개 카드사의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43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고 누적 순이익은 총 1조 7,0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카드론으로 거둔 호실적이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본업에는 독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카드론 규제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DSR 산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사업도 내년부터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인하에 더해 이중 확대를 만나게 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콘텐츠에 희소 가치를 부여하는 NFT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고 있죠. 게임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장 규모가 매년 수십 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 NFT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NFT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의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NFT를 그대로 해석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우선 토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증표를 네. 의미하는데요. NF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특정 사물의 정보가 기록된 증표인데 사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NFT는 주로 사물의 소유권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큰 한 개당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명인의 사인이나 예술작품, 한정판 아이템 같이 희소성 있는 상품을 토큰화할 때 바로 이 NFT가 사용되는 겁니다. 복제가 어려워 희소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요.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추적하기도 쉽습니다. 이외에도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데요. 토큰을 n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유동적인 거래 또는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NFT의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토큰 한 개당 가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NFT는 대체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특정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외에 발행 방식도 비트코인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이번 회차 센 경제 라이브가 있으면 이거 NFT로 만들면 딱 한 개만 있는 거고 희소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손쉽게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개인은 물론이고 뭐 기업 투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게임에서부터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진 분야는 게임이었는데요. 2017년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 카드 게임 같은 건데 각 카드가 NFT로 만들어져 희소 가치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게임 업계에선 NFT 아이템을 접목해서 제공하는 시도가 이뤄졌고요. 이후 예술 분야로 확대가 됐습니다. 디지털 예술품은 복제가 쉬워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이 NFT의 등장으로 진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NFT 디지털 사진 작품이 약 800억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코빗은 지난 5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NFT 마켓을 열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고요. 경남제약의 모회사인 블루베리 NFT는 프로야구와 함께 NFT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서울옥션을 비롯해 JYP 엔터테인먼트 등과 NFT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하이브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기업들에서 NFT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에 다 뛰어들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시장 규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9년 정도 뒤에는 약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달러의 NFT 거래량은 2019년 기준 6,20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가까이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디지털 지갑도 지난해 기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올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른 편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NFT 시장 거래액은 지난 1월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2월에는 3억 4천만 달러까지 약 5배 정도 급증했고요. 지난달만 보더라도 13만 건 이상 이미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 이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NFT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한 축에는 메타버스의 성장도 있습니다. 두 산업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중심이 되는데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복제해 운영되는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말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성장세도 무척 가빠른데요. 2025년에는 지금의 6배 이상 커져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0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NFT의 정의 또 최근 시장 상황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 구체적인 기술 활용 방안을 조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수님 여쭤볼게요. 올 2분기에 이루어졌던 세계 NFT 대금이 지금 8조 원 규모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30배 이상 커진 거라고 하는데 게임 분야에 한정이 돼 있던 NFT가 예술이나 문화나 전 산업에 걸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최근에 NFT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결합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NFT가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경제적 재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부동산이 NFT 형태로 나오고 각종 아바타나 아이템들이 NFT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고, 또 NFT가 최근에 작년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또 보면 그 크립토 그 월드에서 보면 크립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탄생을 한 해가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부를 소비를 할 때 그 기존 자산 시장으로 미술품이나 부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크립토 쪽에서 디지털 수집품으로 소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멤버십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NFT 어떤 초기 소비를 좀 이끈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선 계정도 생성해야 되고 이후에 작품 창출하고 거래 이런 뭐 다양한 일련의 과정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거래가 되고 또 어떤 기술들이 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을 증명하는 기술로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그 NFT를 발행하려면 뭐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NFT를 이제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픈시나 라리블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자기 작품을 직접 등록하기도 하고 또 세부 내역을 입력을 하면은 그 NFT를 손쉽게 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나 소량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긴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해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하고 또 자신의 뭐 SNS 등을 통해서 뭐 글로벌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판매를 하고 좀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개인들이 활동하는 아티스트들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뭐 국내 이제 게임 뭐 대표적인 게임 회사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르포라는 이제 게임을 내놨는데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게임법 때문에 안 되니까 해외에서 먼저 NFT를 게임에 적용한 아이템을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NFT라는 게 현금 환전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불법 자금 세탁, 뭐 사행성 이런 부작용 우려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누구든지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보완 외에 투자 시에 개인과 기업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투자를 하다 보면 NFT를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NFT를 볼 때 그래서 소유권과 저작권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작품에 대한 NFT를 구매했다고 하는 게 그 작품의 디지털 소유권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구매한 건 아니에요. 저작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그림의 NFT를 내가 활용을 해서 2차, 3차 판매 목적으로 다시 상품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재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FT를 구매할 때는 어떤 소유권의 형태만 구매했다라는 것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NFT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되게 낮거든요. 유동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판매하거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우리 자동차 같은 자산이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건을 내놔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NFT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판매하려면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기도 하고 또 NFT 개별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감안을 해서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NFT 시장의 뭐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NFT 시장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 계속 점점 더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거고 그런 컨텐츠들을 자산화시키는 역할들을 NFT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NFT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NFT의 미래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수준까지 더 발전될지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NFT가 가지는 그 본질적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FT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을 증명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고유성이나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안겨줬어요.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좀 탄생할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10년 이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그 NFT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예, NFT 관련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장우 교수였고요. 오늘 또 앞서 설명 잘해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키가 없이도 차문을 열고 또 지문으로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미래차의 얘기 같겠지만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에 탑재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와 교감하는 차 GV60를 장민선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용 전기차 GV60. 차문으로 다가가자 운전자를 인식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완성차 중 처음 적용된 페이스 커넥트 기능입니다. 이 차량엔 지문 인증 시스템도 적용돼 운전자의 지문으로 시동을 걸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 키가 없어도 몰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내부 구슬 모양의 전자변속기 크리스탈 스피어는 불빛을 통해 시동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GV60는 차량과 상호 교감이 가능한 최적화된 UX 환경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적용된 크리스탈 스피어 전자식 변속기,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적용된 얼굴 인식 출입 인증 시스템인 페이스 커넥트로 고객과의 연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GV60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51km를 달릴 수 있고 시동을 건 뒤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에 불과합니다. 외관도 볼륨감 있는 차체에 두 줄 헤드램프가 더해지면서 날렵함이 강조됐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부터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신차는 모두 순수 전기차, 수도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제주 지역에 이어 서울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점차 일회용 컵이 사라집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내일부터 서울 지역에서도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기획된 일회용 컵 없는 매장은 서울시청 인근 12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모든 음료는 매장용 머그와 개인컵, 다회용 컵에 제공되게 됩니다.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 보증금 1,000원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다회용 컵 반납 시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내년 중 서울 전 매장, 2025년엔 전국 모든 매장을 일회용 컵 없는 매장으로 전환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다만 우유와 치즈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이 91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매출 예상액보다 0.3%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 비트 단위 D램 공급량은 올해보다 18.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D램 수요가 줄어들고 평균 판매 가격도 전년 대비 15%가량 추락하며 전체 매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대부분의 D램 고객사 재고 수준이 높고 공급과 비교해 수요가 적게 증가하며 공급 과잉 상황으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매우 크겠고요. 또 휴일이 지나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경남 해안에 내리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먼지가 말썽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농도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 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그 밖의 지역 2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울진이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10도, 대구 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22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두 해상 내일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날씨가 확 달라지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추위를 몰고 오니까요. 좀 더 두꺼운 외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